소래포구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일대에 조성된 서해안가의 어항이자 포구다. 사람들의 관심을 끈 것은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였다. 젓갈과 해산물 시장으로 인기를 끌었던 소래포구는 새우파시가 형성되자 더욱 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주말이면 무려 1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모여들었다고 한다. 잠시 주춤했던 소래포구가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한 것은 훼손되었던 수인선이 개통되면서부터이다. 교통도 편리하고 서울에서도 가까워 서울과 주변 도시의 시민들이 하루 여가를 즐기기에 알맞은 관광폭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둘레길 7코스는 해오름 광장에서 시작한다. 해오름 광장에서 눈을 들면 옛날 협기열차가 달렸던 약 126m 길이의 수인선 소래철교를 볼 수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커다란 꽃게 모형이다. 해오름 광장은 넓고 벤치도 마련되어 있어 약속의 장소로 적합하다. 칠코스는 둘레길의 의미를 잘 구현하고 있는 코스라고 할 수 있다. 바다, 갯벌, 저어새, 굴피나무 등등 인천 둘레길 7코스를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연과 생명에 대해 음미하게 된다. 눈을 돌리면 바다와 갯벌, 포구의 작은 어선이 보인다. 현재 2km를 이동하였으며 29분이 경과되었습니다. 반대편에는 시흥 백오신도시와 인천 논현동의 새로 지은 높은 아파트들이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독특한 풍경이 계속 이어진다. 이것 또한 7코스 둘레길만의 매력이다. 낙조가 아름다운 해넘이 다리를 지나 조금 더 길을 걸어가면 한화 에코메트로 아파트 단지 해변공원을 만날 수 있다. 옛날에는 이곳에 한국화약이 있었다고 한다. 한국화약이 충청도로 이주하고 난 뒤 개발되어 지금은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다. 에코메트로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 지역은
친환경 해안도시로 조성되어 있다. 바로 옆에 높은 아파트들이 보이지만 그래서 더욱 일상의 공간을 벗어난 느낌마저 든다. 좀 더 걸으면 고장 톨게이트가 보인다. 조금 더 걸어가면 금개구리가 서식한다는 늪지를 만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금개구리는 보이지 않는다. 금개구리는 개구리 과에 속하는 길이가 6cm 정도 되는 개구리다. 등은 녹색, 배는 누런 적색을 띠고 있다. 우리나라에만 서식하는 한국 고유종이다. 2011년까지는 종종 보였지만 2014년 이후 울음소리조차 듣지 못했다고 한다. 그 앞에는 인천에 하나뿐이라는 운전면허 시험장도 있다. 이 길은 차량 통행이 많아 소음과 매연이 심하다. 그 앞에 있는 육교, 여기가 바로 둘레길 7코스의 포토존이다. 육교 위에 올라가면 넓은 갯벌과 남동공단, 아파트 숲, 날씨가 좋으면 저 멀리 송도국제도시까지 보인다. 갯벌 위에 세워진 중소기업들의 터전, 남동공업단지가 보인다. 남동공업단지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남촌동, 고잔동에 있는 국가산업단지이다.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에 대비해서 도시를 정비할 계획이던 정부는 수도권에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들을 이주시키기 위한 땅을 찾던 중 염전지대이자 국유지였던 이곳에 주목하게 되었고 이곳을 매립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과 가깝고 인천항이 있어 수입 물량을 처리하는 데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남동갯벌은 원래는 남동염전을 끼고 있던 천연갯벌 지역이었다. 인천의 역사는 소금과 깊은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 최초로 천일염전이 세워진 곳은 주안이기 때문이다. 1907년 주안염전이 축조되었고 그 이후 남동염전, 군자염전, 소래염전 등이 잇따라 축조되었다. 남동염전은 논현동과 고잔동 일대 해안의 300정보 넓이의 염전으로 1921년에 축조되었다. 1930년대에 오면 남동염전은 소래, 군자염전과 같이 전국에서 가장 큰 천일염을 생산하는 염전으로 부상한다. 인천이 짠물이라는 별명을 얻은 이유도 바닷물과 염전, 소금 때문이라고 한다. 조선시대 지리서를 보면 소금이 인천의 특산물로 나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곳에 남동공업단지가 조성되었다. 매립되기 전까지 남동갯벌에는 조개들이 무척 많았다. 이 지역에는 동막, 고잔 어촌계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주민들은 동죽과 모시조개, 상합조개 등을 채취해서 생활을 꾸려갔다. 특히 맛살과 동죽이 무척 많았다. 그렇게 수많은 어미들의 황금창고였던 갯벌, 짱뚱어, 칠개, 달랑개, 우렁이와 조개 등 수많은 생물들을 품은 갯벌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공단과 아파트가 자리하고 있다. 매립으로 흙물이 바다에 들어가 조개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곳을 지나 바이오 산업교가 나오는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여 이동하다 보면 남동유수지에 도착한다. 유수지는 정화되지 않은 자연의 물을 잠시 인위적으로 가두어두는 곳이다. 남동유수지는 송도신도시와 남동공단, 승기천 하류 사이에 있다. 1985년 갯벌을 매립해서 남동공단을 만들면서 빗물을 모으기 위해 만들었다. 하지만 더러운 물이 모여들어서 수질이 좋지 않고 쓰레기로 가득했다. 유수지에 작은 인공섬이 있는데 이곳이 바로 저어새들의 서식지다. 저어새는 다리가 가늘고 길며 작은 물고기나 올챙이, 조개류를 잡아먹는다. 긴 다리를 움직이면서 20cm 정도 되는 주걱처럼 뭉툭하게 생긴 긴 부리를 갯벌이나 논, 호수의 가장자리에 넣고 휘휘저으며 먹이를 찾는다고 해서 저어새라는 이름이 붙었다. 저어새는 여름철새로 우리나라에서 여름을 보낸 뒤 가을이 되면 일본, 대만, 베트남으로 남아가 겨울을 지낸다. 현재 세계적으로 개체수가 2,000여 마리밖에
남재하는 희귀종으로 멸종위기 동물 1급으로 지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68년 천연기념물 제205-2로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2009년 저어새 사상이 날아와 새끼를 낳은 것이 관찰되었는데 그 다음부터 매년 개체수가 늘어나 이곳을 저어새섬이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한때 전 세계에 있는 저어새의 무려 40% 정도가 인천에서 서식했다. 먹이를 잡아 먹을 수 있는 습지와 갯벌이 넓고 주변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발을 하면서 습지와 갯벌들이 매립되자 갈 곳을 잃은 저어새들이 이곳 남동유수지로 모여들었다. 지금은 환경단체와 지킴이들의 노력으로 탐조대를 설치해놓고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막아 저어새를 보호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곳이 안전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운이 좋으면 탐조대에서 저어새를 관찰할 수 있다.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신기천에 있는 동막교를 건너면 동막역에 다다른다.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The night's young, and it's just begun. As she puts her hand in mine, we wanna chase the night, wanna dance to the light. Pull stars from the sky, just two hearts running wild. Never sleep, never 우리가 만난 모든 장소는 추억을 품고 둘레길 7코스를 마무리한다.